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르디의 문화재 생산 이론에 대한 강의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의도는 1차적으로 교육 사회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이었고요. 또 부르디에는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한 학자잖아요. 혹시 아직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부르디에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부르디유의 이론은 쉽지 않은 이론이고 또 등장하는 중요한 용어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제 강의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방금 얘기했듯이요. 교육사회학에 나오는 부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짧은 6편의 강의로 만들었습니다. 1편 아비투스와 문화계급, 2. 취향, 3. 자본, 4. 학교와 문화재생산, 5. 구별짓기, 6편은 부르디유의 생애와 저서를 살펴봤고 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 아비투스인데요. 아비투스를 제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아비투스라는 용어가 부르디유의 이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비투스 들어갑니다. 아비투스는 우리에게 낯선 용어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아비투스는 부르디유의 이론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용어예요. 아비투스는 부르디유가 고안한 용어인데요. 부르디유 이전에 없는 단어를 부르디유가 만들어냈냐? 그런 말은 아니고 부르디유가 아비투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각인시켰다는 뜻이죠. 아비투스 시작도 하기 전에 얘기가 길죠. 우선 아비투스 번역을 해야 하는데 번역을 하면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을 정도로 복합적인 개념이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보통 번역하지 않고 아비투스라고 그냥 씁니다. 그래도 이게 뭘까? 어느 정도 감은 잡아야 하니까요. 실천 감각 또는 문화적 습성 정도로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를 설명하는 것은 제게도 매우 어려운 도전인데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해야겠죠.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저의 도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5살 파랑이하고 5살 초록이의 일상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랑이의 일상. 파랑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말이죠.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러면 어른들이 오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파랑이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파랑이가 노래를 좀 못해도 잘한다는 칭찬을 받고요. 다른 노래도 한번 해봐. 어른들은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또 음식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할 때도요. 어른들이 파랑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파랑이 뭐 먹고 싶니? 뭐 이렇게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방문하시면 자신의 장난감을 갖고 와서 자랑도 하고 또 어른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도 참여할 수 있어요. 초록이의 일상은 어떤가 하면 말이죠. 초록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잘 들어주지 않고요. 또 들어준다고 해도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얘기가 짧게 끝나죠. 외식을 할 때도요. 자신이 메뉴를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시켜주는 것을 먹어야 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방문을 하셔서 자기 얘기를 할라 치면 초록아, 어른들 말씀하실 때는 버릇없이 끼어드는 거 아니야. 얌전하게 있어야 돼. 어른들이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초록이가 노래를 했는데 잘했는데도요. 손이 형제자매들이 어휴 음치하냐 하면서 눈을 찡긋합니다. 초록이가 기특한 일을 하면 웬일이니 너 뭐 잘못 먹었어? 심부름을 다 하고 사실 초록이는 이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핀잔같이 들리지만 그것이 일종의 칭찬이나 애정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파랑이와 초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둘은 대체로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제가 지금 누구네 집 환경이 더 좋다, 아니다, 이런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단 판단은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파랑이와 초록이는 각각 생활하는 환경에서 각각 다른 아비투스를 습득합니다. 파랑이와 초록이가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랑 한 반이 된 친구들이랑 처음 만나는 날이죠. 선생님은 미리 사진을 보고 파랑이 얼굴도 초록이 얼굴도 익혀놓았고요. 파랑이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을 보고 달려와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근사근하게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묻는 말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초록이가 교실로 들어왔는데요. 선생님이 인사합니다. 초록이구나. 선생님이 말을 붙이는데 초록이는 선생님께 인사를 꾸벅하고는 저리로 갑니다. 에구 녀석 부끄러움을 타네.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파랑이도 초록이도 선생님에게 잘 보이고 싶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겠죠. 공부 시간에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선생님이 누가 앞에 나와서 이 노래 좀 해볼래요? 이 문제 누가 대답해 볼 수 있어요? 누가 마커 좀 가져다 줄래요? 이럴 때요. 누가 앞에 나가서 노래하고 누가 손들고 누가 선생님이 내신 문제에 답하고 누가 나서서 심부름을 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렇죠. 파랑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록이는 노래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선생님 심부름을 하기 싫어서일까요? 아닐 거예요. 파랑이는 학교에 오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고 초록이는 답을 하면 아는 척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고 배웠고 어른을 대할 때는 어려워해야 한다고 배운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저는 누구는 교육을 잘 받았고 또 다른 누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방법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비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파랑이와 초록이는 다른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친구 땡땡이는 어떤 스타일이니? 취향은 어때? 성향은?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취향, 성향. 우리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누가 밑도 끝도 없이 땡땡이는 어떤 스타일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답하기가 곤란하죠. 무슨 스타일? 무슨 취향? 성격, 예술에 대한 취향, 가구, 인테리어, 음식에 대한 취향, 정치적 성향 등등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고급이야, 대중적이야, 뭐 좀 저속하다고 할 수 있지. 귀족적, 서민적, 모던, 클래식, 퓨전을 좋아하네, 싫어하네. 이것도 모두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교양, 매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교양이 있네, 없네, 손짓 하나도 우아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이죠. 아비투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비투스는 언어 습관, 예술 취향, 스포츠 활동, 식성, 시간관, 정치적 입장 등 개인의 삶을 이루는 온갖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아비투스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말이죠. 누가 아이에게 일일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미소를 지어야 된단다. 이렇게 지시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가르칠 때도 있겠지만요. 모든 걸 명시적으로 가르치지는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 있게 되죠.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산 사람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어느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습관화되고 내면화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이 아비투스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사회적 문맥에 의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습관화, 내면화되는 성향이 아비투스다. 일일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비투스가 형성될 수 있냐? 겉으로 봐서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 무의미해 보이는 사물이나 상황, 관행 속에 새겨진 암시를 통해 전달되는데요. 이건 보르디유의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체화된다는 말입니다. 체화, 체질화, 몸의 머리에 배어들고 스며들어서 나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체화, 우리에게 체화된 것은 말이죠. 어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오랫동안 운동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래 훈련을 하지 않았어도 기본적인 것은 몸이 기억하고 있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이 아비투스예요. 몸 동작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여긴 어디? 난 누구? 아마 멘붕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랑 비슷하게 아비투스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건 뭐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것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파랑이와 초록이가 학교에서 생활하면서요. 저기 선생님이 서 계시네.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신가 봐. 아니면 나쁘신가 봐. 상황을 인식합니다. 이 상황, 이 분위기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께로 가서 인사를 해야 하나? 제스처는 어떻게 해야 적절하지? 이렇게 평가를 하고 평가에 따라 행동하게 되겠죠. 그런데 매번 매 상황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수는 없잖아요. 체화된 아비투스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읽어볼게요. 체화된 아비투스는 각 상황들을 인지, 평가, 행동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지구조 체계로 작동한다. 부르디유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다니요.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데에는 생애 초기 경험이 중요합니다. 초기 사회화죠. 초기 사회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다 강조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아비투스는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제2의 천성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비투스의 정의는 정말로 많은데요. 여기서 하나만 소개하자면 아비투스란 개인의 내면화된 실천 원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비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비투스와 문화계급. 여기서요. 앞에 등장했던 파랑이와 초록이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앞에서 파랑이와 초록이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파랑이와 초록이에게는 다른 아비투스가 형성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파랑이들이 있고 초록이들이 있겠죠. 비슷한 아비투스를 가진 파랑이들과 초록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질적 아비투스를 가진 집단들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를 알아보고 넘어가죠. 사회계층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지위, 재산, 교육, 수입 등에 의하여 분류하는 기준이죠.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군의 층을 계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비투스를 기준으로 다시 말해서 동질적인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을 집단으로 분류했더니 비슷한 지위를 차지하는 일군의 층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디유는 문화계급이라고 부릅니다. 다 아셨죠? 비슷한 아비투스를 가진 파랑이들과 초록이들의 집단이 위계적인 층을 이루는데 이것을 부르디유는 문화계급이라고 한다. 앞에서 제가 아비투스는 개인의 내면화된 실천의 원칙이라고 했었는데요. 문화계급과 관련지어서 얘기하자면 아비투스는 또한 계급의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실천 방식이며 아비투스의 차이, 즉 문화적 차이는 계급적 신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부르디유의 견해입니다. 아비투스와 계급,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 말로 좀 쉽게 푸느라고 노력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부르디유의 인용으로 굳히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루드의 인용이에요. 계급은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유사한 조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상황 속에 종속되어 있어서 유사한 성향과 이해관심을 가지고 유사한 실천을 생산하며 유사한 자세를 취하는 온갖 기회를 갖는 행위자들의 집합이다. 머리 아프시죠? 다시 제 말로 하면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냐? 동질적 아비투스를 갖고 있다. 같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고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등등등. 한마디로 하면 계급이란, 문화계급이란 동질적인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강의 1편 아비투스와 문화계급은 여기까지고요. 2편 취향에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